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필기 형식으로 한번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좀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필기를 오랜만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NAC, 아세틸시스테인, 이 성분은 어떤 역할을 하나, 어떤 효능이 있고 얼마나 복용해야 되고 부작용은 뭐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NAC라는 이 성분은 이 N-아세틸시스테인의 약자이고요. NAC는 해독, 항산화, 항염증이라는 설명이 따라오는 성분입니다. 자, NAC를 한번 알아보기 앞서가지고 시스테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스테인은 뭘까요? 아미노산의 한 종류이죠.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게 이제 시스테인이고요. 옆에 있는 게 NAC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보시면 요만큼이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아세틸기가 붙어 있어 가지고 추가가 된 게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시스테인 아미노산부터 한번 보면은 이 시스테인 아미노산은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SH라는 작용기가 있는데 티올기라고 하거든요. 이 티올기라는 이 황이 붙어 있는 작용기가 모든 아미노산 중에서 이 시스테인에게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작용기고요. 이 SH라는 이 작용기는 보통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자유 라디칼이 있는 성분과 결합을 해가지고 스스로 얘는 산화가 되고 그걸 환원시켜주는 항산화력이 강력한 특징이 있는 게 이 티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티올기는 어디에만 있다고 했죠? 이 시스테인에만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시스테인이고요. 시스테인이 결과적으로 글루타치온으로 글라이신과 글루타메이트라는 아미노산과 합쳐지면서 글루타치온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글루타치온의 핵심 항산화력이 SH 때문인데요. 여기 어디서 온 거다? 시스테인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시스테인에다가 이 아세틸 작용기를 붙여 놓은 게 N-아세틸시스테인이고요. 아세틸기가 붙으면 보통 특징은 조금 더 지용성이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우리 세포 쪽으로, 우리 세포가 다 그 지용성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조금 더 잘 유입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수가 좀 잘 되고 더 잘 퍼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N-아세틸시스테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N-아세틸시스테인, NAC는 보통 시스테인의 전구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L-시스테인으로 전환이 되고요. 아세틸기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전환이 되면서 글루타치온으로 합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시스테인은 그냥 바로 먹으면 되지 왜 이걸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시스테인을 바로 먹게 되면은 세포에서 아미노산 수성으로 수성을 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합성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이 아세틸기를 붙여놓은, 보통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형태를 먹게 되면은 이 과정으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테인을 바로 먹는 것보다 NAC를 먹는 게 더 글루타치온 합성을 촉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NAC로 먹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시스테인과 NAC 둘 다 SH기, 티올기가 있고 자체적으로 항산화제로서 쓰이고 동시에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 합성하는 원료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작용기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용기전은 보통 자체 항산화제,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을 합성을 촉진시킨다. 세 번째, 점액을 녹인다. 점액은 보통 SH 더블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 황이 이중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가래나 콧물 이런 데 들어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테인 SH 티올기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걸 쪼개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점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다. 그리고 중금속과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H가 금속들, 중금속과 결합을 해가지고 킬레이션을 만들어서 배출을 촉진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의 작용기전이 NAC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효능을 보시면은 항산화제로서의 이점들이 많이 있었죠. 글루타치온 합성을 촉진시키거나 NAC 자체적으로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면역계 질환을 개선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혈관이나 뇌 이런 데 보호를 해줄 수 있다, 장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항산화제로서의 특징으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글루타치온을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간 해독을 도와줄 수 있다. 간 수치를 낮춰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글루타치온의 특징이 있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개선시켜 주면서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주면 뭐라고 했죠? 다이어트나 그런 것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걸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N-아세틸시스테인의 기본적인 효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증 완화, 혈관 건강, 면역력 개선, 장기를 보호해주고 간 해독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준다. 이런 게 기억하실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NAC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약국에서밖에 구매를 못하고 보통은 이 병원에서 처방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병원에서 어떤 용도로 처방을 하냐면은 객담을 용해하는 역할로 처방을 합니다. 가래, 코 그런 쪽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효능 효과의 인서트지에 돼 있는 거는 급성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후두염, 부비동염 이런 데 사용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건데 타이레놀을 많이 먹어서 급성 간 중독 증상이 생겼을 때 그걸 해독하는 목적으로 이 NAC를 넣어주는 거죠. 이때 혈관으로 넣는 IV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N-아세틸시스테인을 넣어주면은 글루타치온 합성량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타이레놀을 먹고 발생하는 NAPQI라는 이 간독성을 유발하는 이 물질, 대사산물을 결합해가지고 배설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타이레놀을 많이 먹어서 이게 많이 생기면 우리 몸에 있는 글루타치온으로 배설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이레놀로 인한 간독성을 예방해주고 치료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인다. 이 두 가지 용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간혹 인서트지에 써있지 않는 신장 보호하는 목적으로 메가도스 고용량 요법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능의학을 하는 곳에서는 중금속 배설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외의 효능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 외의 효능들은 일단은 첫 번째,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하고요. 배란 촉진하는 클로미펜과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기준인 것 같습니다. 클로미펜과 NAC를 함께 처방을 하면 자궁경부 쪽에 점도를 낮춰가지고 클로미펜의 그 배란 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NAC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준다고 했죠.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걸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NAC를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조산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산이 발생하는 것도 만성염증이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세균이나 칸디다 같은 걸로 발생하는 염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NAC라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에도 사용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성적인 어떤 염증이 장에서 발생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원인은 잘 모르지만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NAC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동물 기준으로 간암에 도움이 됐다 이런 데이터도 있었고요. 근육의 피로도를 개선시켜주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기 신부전에 도움을 주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체 사망률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NAC 600ml를 매일 2번 정도 투여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 자체를 좀 감소시켜주면서 신장에도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각종 정신과 질환에도 효과적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ADHD, 정신분열증 등에 하루에 1000에서 3000ml 정도의 메가도스를 2에서 3개월 정도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 도움이 됐다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신신경계 질환, 지연성 운동장애나 뇌전증 같은 경우, 다운증후군, 다발성 경화증이나 류게릭병, 파킨슨, 헌팅턴병, 알츠하이머, 뇌경색 이런 뇌신경 쪽의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던 겁니다. 뇌에도 의외로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설시켜주는 중금속 해독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용량을 한번 보자면 일반적으로 의약품으로 처방되는 NAC 용량은 성인 기준으로 보통 한 하루에 600ml 정도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벨, 그 외의 것들 치료하는 목적으로는 1200에서 1400까지도 사용됐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산부 FDA 카테고리는 B예요. 뭐 특별한 안 좋은 증거는 없다. 의사와 상의 후에는 섭취할 수 있다. 요 정도고요. 그리고 위점막이 얇은 혹은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NAC를 섭취했을 때 위점막이 더 얇아져가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액을 분해하는 능력 때문인데요.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황이 많이 들어있죠. 아까 SH, 티올기가 있기 때문에 특유의 냄새가 나서 먹었을 때 위장장애나 구역구토 같은 게 빈번한 편이고요. 과민 반응, 알러지 같은 경우도 빈번한 편입니다. 그리고 쉽게 변질이 돼가지고 가루 타입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변질의 이슈가 있다. 습기나 온도에 예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고약사의 생각. NAC는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글루타치온 부스터다. 가래 같은 걸 녹여준다. 글루타치온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항염증, 항산화 이런 작용이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객담 가래 분해 용도도 있구나 이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의약품이라서 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에나세틸 시스테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